네, 과연 오후장에 코스피가 1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이 시장을 주도할지 저희가 섹터별 전략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시선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조정은 과연 매수 찬스인 것인가? 자, 섹터별로 볼 때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대기 매수세가 정말 강했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15만 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넥스트 트레이드 장까지 포함하면 한 3% 정도 하락폭을 좀 겪고 있는데 정말 강력한 매수 권고 자리인가요? 네, 일단 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특히나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자체가 또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연일 좀 상승을 보여지다 보니까 좀 급격한 좀 피로감으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형주의 이제 삼성전자가 또 다시 또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지만은 사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다라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 좀 조정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 좀 조정시 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오히려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물론 한 차례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우리가 조금 오랫동안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내다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좀 공급이 뒤따라주지 않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체에게는 좀 큰 수혜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다라고 해서 조금은 우려감을 좀 가지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 좀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좀 더 분할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제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상승하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우리가 좀 예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좀 반도체 그리고 AI 투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우리가 반도체주를 좀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번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흐름 방향을 체크를 해보면은 크게 뭔가 이평선을 이탈한다든지 추세 자체가 꺾인다든지 그런 모습은 좀 나오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서 그래도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도 좀 분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14만 원 지지 여부도 우리가 1차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4만 원 지지라인 체크하자라고 하셨고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삼전 하이닉스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두 종목 중에 조금 더 기대 수익을 높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둘 다 좋은 거 알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더 좋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 자체가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사면 더 수익 날 수 있는 쪽이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사실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느 정도 좀 나누어서 좀 가져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SK 하이닉스 쪽이 워낙에 좀 빠른 속도로 움직여 왔다면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삼성전자 쪽으로 좀 이동이 되는 모습도 포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해서 계속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속도가 내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둘 중에 하나 뭘 사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나누어서 두 종목 모두의 포트에 담는 전략도 현재로서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남아도 되고 삼성전자만 사도 된다. 반도체는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오늘의 조정을 한번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부장단은요? 소부장도 반도체 투톱이 다시 살아나면 같이 갈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따라가 주진 최근에 못했거든요.
이제는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소부장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주들 이제 특히나 투톱이 반등을 시도를 하게 된다면 좀 가장 먼저 또 따라올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 소부장 관련주들 특히나 올해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워낙에 그동안 소부장 관련주들이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종목들끼리 내에서 워낙에 좀 큰 폭으로 좀 변화를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르고 그리고 올해에는 좀 실제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리노공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의 경우가 올해 실적이 정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북미 고객사를 중심으로 해서 테스트 변화에 따른 이제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라든지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좀 더 작년보다도 좀 더 나은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느 정도는 좀 추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2선 좀 지지라인을 삼고 좀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말씀 주셨고 추세 매매로 대응해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본부장이 지난주에는 하나머티리얼즈 말씀을 주셨어요. 이 소재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여전히 하나머티리얼즈도 접근이 가능한 구간인가요? 네,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 이렇게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분에서 현재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오히려 좀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도 충분한 긍정적인 좀 업황의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또 당분간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사실 주가가 움직여지기 위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려감보다도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하나하나씩 모아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오랫동안에는 다시는 좀 반도체 주들의 좀 어떤 주도력을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멀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투톱에 움직여질 때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수의 기대감이 자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 멀티리얼즈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다 좋을 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서요. 조금 더 시세가 높거나 또 잘 나가는 종목들에 한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기적으로 체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 전지. 일단 어제 오후장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2차 전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제 오후에 로봇주의 수급이 쫙 빠지면서 그게 2차 전지로 옮겨갔어요. 삼성 SDI가 10% 급등하고 에코프로 형제들이 올라오고 전고체 종목들이 다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그런 시세가 추가적으로 아침에 이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외국인 순매수 1등이 삼성 SDI였습니다. 본격적인 반등 시그널입니까? 네, 사실 이제 오늘장의 강한 상승에도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자세한 좀 이유들을 살펴보니까는 뭔가 업황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뭔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보다도 이 로봇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엮여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은 로봇이 정말 살짝만 좀 키워드가 들어가더라도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이는 현상이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로봇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아틀라스에 이제 호평이 이어지면서 그렇다면 이제 로봇이 움직여지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좀 배터리가 앞으로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이러한 이슈로 움직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사실은 그래도 작년보다도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뭐 전기차 쪽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ESS 쪽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서서히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뭔가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진 않았었죠. 근데 이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작용되면서 오늘자 좀 강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이라는 어떤 좀 단어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게 된다면 좀 더 단기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로봇으로 가는군요. 전력도 붙고 로봇도 붙고 참 2차 전지
전지가 어떤 섹터로 좀 변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섹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좀 힌트를 얻어볼 텐데 어제 시세가 가장 강했던 삼성 SDI를 보느냐 아니면 오늘 또 LG엔솔 지금은 LG엔솔을 사거든요, 외국인들이. 아니면은 LG엔솔을 봐야 되는지, 에코프로 그룹주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제 강했던 전고체를 봐야 되는지 선택지가 참 많습니다. 어떤 쪽이 가장 긍정적일까요? 저는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이동이 되고 있는 순환매 장세가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이제 대형주 쪽으로 많이 수급이 몰렸었고 2차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 쪽이라든지 좀 관심이 이어진 부분도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장 보니까는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멀티라든지 주가가 강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등을 좀 강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추세라는 좀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도 훨씬 더 좀 나아지는 모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2차전 관련주들 내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시다 하신다면은 조금 대형주단보다도 이 코스닥 쪽으로 시선 돌려보신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이 2차전지 관련주 안에서 좀 대장조작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는 현재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거든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을 보자라고 하셨고 반도체 할 때도 리노공업 말씀 주셨잖아요. 리노공업이 코스닥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큰 IT 종목인데 에코프로 그룹도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쪽을 좀 더 상승에 대한 폭을 더 높게 설정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 SDI는 어떻게 해요? 어제 제일 강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이 더 좋다. 그럼 삼성 SDI는 전고체 대장이잖아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삼성 SDI도 사실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움직임의 속도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덩치가 이제 큰 쪽이 삼성 SDI 쪽이다 보니까는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따져보게 된다면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다만 조금은 어느 정도 좀 묵직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원하신다면은 아직은 좀 대형주 쪽으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로봇에 대한 이슈가 좀 엮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중소형주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코스닥 쪽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전고체에 대해서 다시 떠오르고 있죠. 주요 원자재들이 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제의 경우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비롯해서 여러 이 전고체 관련주를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특히나 전고체 관련주 안에서 가장 큰 대장주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 SDI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7년 이제 하반기를 목표로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좀 양산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의 경우 전고체 쪽에 대해서 워낙 투자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고체 쪽에 대한 앞으로 어떤 성장 가능성 그리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틀라스에 대한 호평이 나오면서 이 전고체에 대해서 더욱더 필요성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좀 전망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보게 된다면은 삼성 SDI에도 현재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은 아니고 그냥 관심 정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저희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원전이에요. 이 전력 인프라라는 모멘텀을 2차 전지들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원전도 그 전력 인프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조용할 때 중소형들이 강합니다. 이거 단기적 수급 플레이인가요? 단순? 일단 원전주도 마찬가지로 좀 더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는 오늘장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다른 여타 중소 원전주들의 경우가 유독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안에서도 이 원전 해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유독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러시아 원전 추가 공격을 준비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해체 쪽으로 좀 더 수급이 몰리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뉴스에 대해서 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열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워낙 지금 시장이 이슈에 민감한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이제 해체 쪽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런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사라지게 된다면은 여기에 따른 차익실 매물도 출회가 될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있지만은 이 원전주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오랫동안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섹터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두각이 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원전 투자에도 많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해서는 물론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오랫동안에는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형주의 급등은 일단은 테마성 수급으로 확인을 하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원전 체크해봤고요. 저희 방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 180만 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올해가 수주의 원년이라는 건데 이걸 물론 36조, 38조라는 파이프라인을 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또 어쨌든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방산 섹터에서 제일 걱정했던 게 연속적인 수주가 이어지느냐인데 그게 가능하다면 올해 초반인 1월 달에 방산을 미리 담아놔야 할까요? 이제 방산주의 경우가 계속적으로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고 뭔가 이제 군사 경쟁이 좀 가속화가 되는 모습 그리고 국제 정세가 사실 아직까지는 뭔가 불안정한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로 봤을 때 이제 방산주의 경우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유럽 쪽에 대해서 재무장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주요 방산 기업들이 정말 이제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좀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술에 대해서는 워낙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어지고 있고 빠른 납기 내에 조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계속적으로 강점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방산 업체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좀 평화적인 분위기다라고 보다도 뭔가 계속적으로 좀 불안정한 이렇게 좀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특히나 방산주에 대해서도 뭔가 투자심을 좀 자극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그리고 이제 방산 내에서 꾸준한 수출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방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오랫동안에는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전히 방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접근 지금 가능한 종목 있습니까? 저는 이 안에서 현대로템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방산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업종군에 좀 접근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로템의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지다가 한 차례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눌림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라인을 구축하는 모습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 고민되신다면 현대로템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도 오늘 같이 강한데요. 사실 어제의 로봇 섹터의 강세의 흐름을 보는 것 같거든요. 오늘 우주항공이. 오늘 일회성 상승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더 우주항공은 도약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로상을 봤을 때 우주항공주는 당분간 더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있지만은 우주항공에 대해서가 사실 지금 당장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좀 우리가 멀리 내다봤을 때 정말 새롭게 하나의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안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뭔가 기대감과 이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점 이런 좀 상황들로 봤을 때 우주항공주들이 당분간 좀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심지어 이제 정부 쪽에서도 우주항공 쪽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사업에 대해서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당분간 이어지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종목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단기간적으로 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분위기를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굉장히 민감하게 좀 작용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 전망들 수급이 몰리게 된다면은 당분간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주항공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볼 텐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난주에 공략할 만한 로봇 말씀해 주세요 했을 때 유진 로봇, 두산 로보틱스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뭐 한
유진 로봇은 100% 넘게 상승했을까요? 날아갔고 두산 로봇도 어제부터 움직임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조정 좀 받는가 싶더니 지금 또 다시 로봇이 강합니다. 조정 받을 때마다 로봇은 기회인가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로봇주의 경우는 정말 우리가 접근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그래요. 좋다라는 거 알고 있고 지금 개수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건도 알고 있지만 대체 어떤 종목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로봇주에 대해서는 이 워낙에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종목의 특성상 좀 변동성이 심화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리스크에 대한 그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아직은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를 덜 오른 종목을 계속 찾아내 주셔야 되시거든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상대를 덜 오른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로 공략하실 때는 충분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실 것 같고 어떤 좀 주가에 대한 가격 메리트 그리고 수급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공략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떨어지는 로봇주도 꽤 많네요. 꽤 많은데 오늘 올라가는 뭐 두산 로보틱스, 티로보틱스, 시메스 이런 쪽은 그냥 단순히 그동안 덜 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나홀로 상승인 건가요? 그렇게 네. 해석하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진 로봇과 이제 두산 로봇을 제가 말씀드렸을 당시에 상대를 덜 올랐던 종목입니다. 안 움직였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수급이 이동이 되다 보니까는 사실 수급이 이동될 때는 이미 오른 종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과 얼마큼 덜 올랐는지, 얼마큼 좀 가격적인 면에서 좀 저렴한 쪽에 있는지 이런 부분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이 되는 경향들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유진 로봇, 두산 로보틱스 지금 사실 접근하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로봇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좀 가격 메리트가 높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고영이 지금 공시가 나왔어요. 일본에서 뇌수술용 로봇 허가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분봉상 날아갔거든요. 지금 신고가입니다. 고영 지금 접근 여부 체크해 주시죠. 네, 지금 일단은 지금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이슈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현재로서는 좀 보유자분들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슈가 단기로 그치게 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좀 고점에서 좀 물릴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신규 접근보다도 현재로서 좀 그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영역에 한해서 좀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